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니다. 교재는 여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넘어가요. 자, 여러분 교재는 어디를 딱 피시냐면 요게 몇 페이지냐면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 얘기가 나옵니다요. 27페이지. 거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요거 이제 뭐 굳이 교재 안 가도 되겠어요. 거기 첫 줄 보시면 정의에서 첫 줄 밑줄 긋습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끝이에요. 끝. 27페이지 윗부분에. 자, 여기서 이 법은 뭘까요? 제가 가르치는 공인중개사법. 거기에 의한 우리 법에 따라서 중개사 자격을 딴 사람을 얘기해요. 네.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쉬워요. 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 자격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자격증 주는 사람 누굴까요? 시험 합격하면? 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땄다 그러면 서울시장, 경기도에서 따면 경기도지사가 줘요. 이렇게. 우리 행정사 자격증은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라고 그러죠. 거기서 줘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 단체에서는 야, 이게 급이 뭐냐, 이거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좀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실현되고 있지 않아요. 급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간 뭐 나라에서 주는 공인 자격증, 공인 자격증. 자격증 중에 사설 자격증이 있고 공인 자격증이 있고 그래. 그러면 공인 자격증에 해당되는 게 더 가치가 있겠죠. 사설 자격증은 수백 수천이에요. 근데 공인 자격증에 해당되는 게 공인중개사, 공인자가 붙어 있잖아. 공인노무사, 행정사도 그렇고, 감정평가사 이런 것들이 다 공인이에요. 공인. 사설 자격증은 수도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그래서 자격증 딴 건데, 자, 핵심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의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면 공인중개사인가요? 꽤 있어,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공인중개사라고 하지를 않는다. 어느 나라 법에 따라 따야 돼요? 우리나라 법. 그러니까 미국의 라이센스를 따면 공인중개사 아닌 거예요. 반대로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라이센스를 땄어. 공부해갖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국적을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 자격증을 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격증 취득한 사람 중에 보면 외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 근데 지금은 그래도 꽤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중국 국적, 원래 동포 있죠? 흔히 얘기할 때 조선족이란 말은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도 싫어한대, 이걸. 우리는 조선족이, 말이 쉽지. 중국 국적이지만 원래 한민족인 사람들을 얘기해. 대한민국.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이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국 국적 동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표준적인 말. 중국 국적 동포. 줄이면 국동 그러려나? 우리 줄이는 거 좋아하니까. 줄여서 쓰는 용어도 되게 많더라고, 하여간. 근데 하여간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자격증 따는 경우가 좀 많이 늘었어. 자, 근데 반면에 이건 자격증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등록까지 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예? 그래서 넘겨보시면 28페이지 첫 줄, 제일 위에 첫 줄. 이 법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첫 줄만 밑줄 보세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은 또 무슨 법일까요? 공인중개사법. 그 법, 중개사법에 따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등록된 사람을 얘기한다. 등록은 어디에 해야 해요? 이건? 앞으로 배우겠습니다. 구청, 시청 이런 식으로 관청에 등록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등록까지 한 사람을 개업, 공인, 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개업이 뭐예요? 개업? 오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단어가 앞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차이점이 그죠? 여기는 그냥 공인중개사고 여기는 뭐예요? 오픈한 공인중개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픈해서 등록을 해야만 당당하게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뭘 할 수 있다? 그렇지. 아, 이거 아니지, 참. 요거 해야만 떳떳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자격증을 딴 공인중개사인데 구청이나 시청에 등록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중개업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무자격은 아닌데 자격은 있는데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런 사람 뭐 이렇게 어떻게 부른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형사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자격증을 따고 오픈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근데 이제 노래방 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필요 없고 또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돼.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지. 이러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겁니다. 중개업소도.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사무실에 걸고 영업하셔야 돼.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 가서 내는 거죠. 세무서 가서 내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이 등록은. 구청이나 시청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가 동안구잖아, 동안구. 그럼 여기 시청 갈 필요 없고 동안구청에 가면 돼. 그건 동안구청장한테 등록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 하고 세무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렇게 한다는 건데 자격증을 따가지고 100%다 개업 오픈하나요? 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수로 봤을 때는 이제 20만 명 넘어갈 거예요. 30만 명, 40만 명 가까이 될 수 있어. 40만 명이면 엄청나잖아요. 그 중에 얼마나 써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인데 써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한 40만 명 봐요. 자격증 소유자가. 최근에 급속으로 늘었어요. 거의 한 2만 명씩 계속 늘었으니까 최근 한 10년 사이에 40만 명으로 봐요. 이 중에 얼마 정도 써먹고 있다 자격증을? 한 10만 돼요. 10만. 몇 프로? 25%. 아까 학교복리라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은 사람 중에 실제 써먹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 또 뭐야? 4분의 1 토막이야. 그럼 나중에 나머지 4분의 3은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영원히 안 써먹는 사람들이 많아. 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쪽 길로 안 올 사람도 엄청 많고요. 아직도 한 번도 안 써먹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장롱면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실제 자격증을 따서 써먹냐면요. 대부분 보면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간 내에 오픈 등록을 해서 3년 4년 버텨낸 사람이 그 자격증을 계속 써먹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중간에 또 영업이 조금 그래서 폐업을 했다고 해도 다음에 다시 용기 있게 아주 자신 있게 다시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한번 했는데 만약에 실패를 봤잖아요. 근데 아주 되도 않게 그냥 실패를 봤어. 그러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는 요 40만 명이 있지만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수요는 10만 명 전후밖에 안 된다고. 들고 날고 계속 있겠죠? 들었다 오픈했다 또 폐업하고 이렇게. 근데 기준은 한 4분의 1 정도 보시면 돼. 그래서 10만 중개업소요. 10만 중개업소 회원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업소 지역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선거 나갈 사람들,
그죠? 찾아와요. 거기는 그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동산 모임에서 나오는 여론, 그런 게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택시 운전사가 그런 게 많이 역할이 있었다고 그러잖아. 그 급에 들어가는 게, 그 정도까지 아닌데 그 급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부동산 중개업소예요. 여론 형성해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합격자 모임 있고 그랬을 때 아주 부지런한 국회의원들은 합격자 모임에 와서 인사해요. 왜?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게. 10만 중개업소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10만 명일까요? 딸린 식구들이 있지.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있잖아. 그럼 10만 명이라고 볼 수 없지. 뭐 3인 또는 4인 가족으로 치면 뭐예요? 벌써 3, 40만이지? 직원들이 있지. 직원들까지 직원 보통 한 명 있다 보면 40만인데 직원 한 명씩만 보면 어떻게 돼? 아까 10만 명에서 이제 10만 명 또 늘지? 그럼 50만이지? 50만의 가족이 또 있다고 하면 60, 70 이렇게 되니까. 그 주변 사람까지. 그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보니까. 그러대. 그럼 이 중에서는 자격증을 땄는데 안 써먹고 이렇게 한 번도 오픈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중에 보면 사장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연수교육 해보면 소공 뭔지 알아요? 좀 이따 배울 거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를 얘기해요. 직원. 증 가지고 취직한 사람이 있죠. 자격증을 따서 취직한 사람이 있어. 사장 된 게 아니고 그 사람 뭐라고 불러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러.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면 길은 세 길 중에 하나예요. 오픈하거나.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픈하거나. 오픈은 뭐라고 불러? 개업 공인중개사. 취직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 장롱면허. 처박아놓고 안 써먹거나. 그것도 여기 들어가.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보실 게 있어요.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자, 어디를 볼 거냐면 뒤에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고. 잠깐 여러분 교재에 넘어가서 설명드리고 올게요. 자, 28페이지 밑에 갑니다. 28페이지 밑에 가시면 종류가 나옵니다. 가로 2번에 종류. 여기 왔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를 보면 자격증을 따서 오픈한 사람이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격증을 땄으니까 공인중개사겠죠? 오픈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겠죠? 이렇게. 그래서 혼자서 사무실 오픈하는 거, 혼자. 이런 사람이 중개업소 사장님 중에서 10만 중개업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비율이 96%에서 97%까지 되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에요. 혼자서 사무실 운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2번에 있죠. 자, 요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부칙이 뭔지 아셔야 돼요. 부칙은 법을 보면 모든 법이 본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끄트머리에 부칙이라는 또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본문하고 부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법은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문 1조, 2조 이렇게 돼요. 3조, 100조 이렇게 가요. 근데 부칙에 가면 이것도 조문이에요. 1조, 2조, 2조 이렇게. 요것이 또 조문이에요. 부칙 조문에 보면 이 법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것들이 보통 1조에만 나와요.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24년 10월 31일 그러면 지났죠. 그때 시행일을 보통 정하는 게 부칙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있는 부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6조에 나와요. 6조. 부칙 조문이 이제 조문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 6조에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6조에 뭐라고 돼 있냐. 그 복덕방 할아버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복덕파 할아버지 분들의 연세가 90세야. 80대 후반, 90대 초반 막 이래. 70대도 잘 없어, 이제.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대통령 기억하세요? 잘 모르실걸? 박정희 대통령 또는, 전두환 대통령 고 무렵까지 자격증 안 땄는데 그 어떤 공로 같은 걸 인정해서 자격증을 준 건 아니고 중개업소 운영하게끔 기회를 줬던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야. 새마을운동 기억하세요? 4H 클럽 활동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옛날 노래 중에 봄이 온다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봄이 온다네. 원래 그 부른 사람이 박인이야. 모르죠 또. 일부러 모르게 하려는 거예요. 아침에 그 노래가 이제 나오는데 와 진짜 너무 감동스럽더라고. 봄이 온다네 이게. 지금 이제 겨울 오고 있죠 지금.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싶더라고.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겨울은 저리 가라 이런 생각으로. 근데 옛날 노래인데 그렇게 청아하고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면서 착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게끔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게.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세상이 정말 고통스럽고 세상이 뭐 이따위야 막 그럴 생각 드는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노래를 딱 듣는 순간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막 살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착한 거 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노래가 바로 그 봄이 온다네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들은 순간에 그냥 천사가 돼 그냥. 너무 좋아. 그 얘기를 왜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옛날 시골에서 4H 클럽 활동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열심히 하신 사람한테 줘 그냥. 그때는 허가예요 허가 좀 줘. 해 그냥. 자격증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오셨던 분이 복덕방 할아버지 여러분. 그게 80년대 후반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제가 아신 분 중에는 공무원 하다가 나왔을 때도 막 주고 그랬어. 너 먹고 살 거 없지? 허가증 줘. 자격증 없어. 자격증 없는데 그래. 근데 그분이 제가 아시는 그분은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서 그분도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하시는데 그때 연세가 지금 돌아가실 수도 있겠어. 연세가 한 60대 초반은 될 것 같아. 그렇게 술을 좋아하셔. 근데 중개사 자격증 딴다고 이제 저 뒤에서 끝에서 수업 들으셔. 근데 이제 늘상 하시는 얘기가 옛날에 자기가 공무원 관두고 나올 때 그걸 받아서 나왔다는 거야. 그 허가증을. 그래서 그거 이제 공짜로 얻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부동산을 하다가 날려먹었다는 거지. 법을 어겨갖고 취소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새로 자격증 못 받잖아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분 와이프가 따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머리가 좋으셔. 근데 머리가 좋은 뿐만 아니라 술을 그렇게 좋아하셔갖고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 보면 술을 좀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술을 이렇게 먹은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렇게 이해가 잘 돼. 제가 그래 봤거든.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다음날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나. 그게 단점이야. 근데 들을 때는 어떻게 돼? 쏙쏙 들어와요. 막. 다 이해가 돼버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 겪어보네요. 술 먹은 상태에서 막 그걸 공부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긍정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근데 됐어요, 시험. 공부 잘하셔요. 머리 좋으시더라고. 그분이 자격증을 새로 땄으니까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겠지만 그전에는 뭐였어요? 그렇지. 이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만 지나면 100% 은퇴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도 제가 이제 연수교육을 해보면 연수교육은 현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와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이게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와서 받아. 그래서 구청,
연수교육을 서울시 연수교육을 한 10군데에서 해봤어요. 작년에. 거기에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분이 꼭 오셔요. 그분들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일단 거림이 느려요. 그럼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부칙 개공이야. 그래도 하셔요. 그 연세에. 교대역이 있어요. 교대역 아시죠? 강남의 교대역. 교대역에 있는 그 법원 바로 옆에 거기서 중개업을 제일 잘하고 있는 3군데 사무실이 있어. 부칙 개공분들이에요. 자격증 높잖아. 법률도 잘 몰라. 근데 손님들은 거기다 물건 내놔요. 막 20년, 30년, 40년 아는 사이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 지식 갖고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신뢰를 얻는 것은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 최선을 다한다. 응? 이런 신뢰가 법적 신뢰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격증 딴 공인중개사인 개공들이 그 시장에서 이겨내지를 못해요. 근데 그분들의 연세가 엄청 높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자격증 따셔서 거기 사무실, 그 사무실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사무실이 딱 취직한 분 얘기를 들어봐서 직사하면서 그랬더니 저기 넘사벽이래요. 거기 아니면 거래를 안 한다는 거야. 거기 물건 주인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1% 2%밖에 안 돼. 전체 숫자는 곧 사라진다고 이제. 예. 자격증이 있대요 없대요 이 사람들. 자격증 뭔지도 몰라. 더 나가면 조금 심하게만 법이 뭔지도 몰라. 근데 중개해요. 대단하죠. 예. 여기서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막 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찾는 분들 있잖아요. 잘 못하세요. 법 다 이게 뭐 깡그리 무시하시고 그냥 인간적 관계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뭐 봐서 하수야 하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신뢰관계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있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법인 차리는 거예요. 이거 0. 뭐 한 2% 3% 될라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법인인데 그 중개법인 같은 경우가 여기 들어가요. 이게 줄여서 중개법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간판에 보면 보통은 땡땡 부동산 중개법인 이렇게 간판이 달려 있고 끝에가 뭐 주식회사다 쭉 이렇게 달린 게 있어. 간판이 이렇게 중개법인이에요. 이런 데가 0. 한 2, 3%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법인 형태로 하면 사람들은 또 이게 착각을 한다고. 법인이 뭐 막 정말 덩치가 있고 막 신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도 차릴 수 있어.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세 종류. 이렇게. 공통점이 뭐라고요? 공통점. 이 세 종류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뭐 등록이라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칙에 나와 있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아까 위에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지만 등록은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 전에는 허가를 내줬었죠. 그건 몰라도 괜찮아. 그 전에는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등록된 걸로 뭐요? 쳐주는 사람이에요. 쳐주는 거. 자격증도 없는데 예배죠 예배. 오케이.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 딱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다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대부분 있는데 없는 사람도 있다. 누구 그 사람이? 그런 거에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지만 100%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 그걸 깨달으시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직원 얘기를 해봅니다. 이렇게 넘어갈까? 아이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또 사고나. 오, 여기. 자, 칠판 먼저 보셔야 돼. 여기가 보면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아이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직원들. 이거 사장님이에요. 이거 줄여서 부를 때 개공이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해요. 개공이다, 이렇게. 옛날 초창기에는 이게 중개업자였어요. 근데 이름이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고 나니까 줄일 때 이게 개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공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강아지가 생각나죠. 강아지 경공이라고 그러잖아. 개공, 개견자잖아, 개견자. 그래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서 저는 이렇게 줄여 부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님 아니면 사장님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개공이라고 안 하지. 근데 이것도 문화가 바뀐다.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로 용어가 바뀌고 나서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이 많으니까 시험 볼 때 개공 막 이렇게 불렀거든. 현장 가서도 개공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현업을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취직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자꾸 뭐 사장을 개공이라고 불렀었고 뭐 그래가지고 막 기분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 이제 초창기에 그랬다니. 근데 그게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도 개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용어는 아니다 이건. 예? 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대표님, 얼마나 좋아 대표님. 사장님 이런 말 쓰지.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한테 다 뭐라고 그래? 손님을 뭐라고 불러? 고객님? 호객님? 100% 사장님, 사모님이야. 용어가 이것밖에 없어.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불러. 손님들을. 그렇게 불러요. 100%. 사모님 어쩌고 저쩌고 막 입에 붙어 있잖아. 그 바람에 가끔씩 이제 현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 전화 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한참 얘기해서 교수님 어떻게 이게 어디 있는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그래도 말을 하다 보면 중간에 가끔씩 사장님이라면 말로 바꾸잖아요. 사장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막. 왜 그런 거야? 습관이 붙어서 그래요. 습관이 붙어서. 응? 맨날 사모님 사장님 하면 다 사장님 사모님이지. 이 직원들이 있다고 직원을 쓰게 되잖아. 그 직원이 두 종류가 있어. 증이 있는 직원이 있고 없는 직원이 있고 그래. 근데 요새는 이제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한참 지금부터 한 7, 8년 요 때는 또 그 전에는 한 10년 요때 보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좋아했어. 왜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옆에다 오픈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얽매이는 있는 사람이자고. 이 사람을 선호했었어. 근데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손님들이 물어봐. 자격증 있으신 거죠? 이렇게 물어봐. 그때 자격증이 없다고 대답하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그리고 법에 따르면 지금은 보조원이라고 그러는데 중개보조원인데 정신용어가 중개보조원인데 보조원 많이 불러요. 보조원으로 일할 때는 손님한테 저 보조원으로 일합니다. 보조원이에요 라고 알려주게 돼 있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자격증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숫자가 어떻게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줄 거예요. 이제 자격증 없이는 일 못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똑같아. 그리고 사장님들도 아이고 좀 그래. 왜? 못하는 게 있어. 못하는 게 이런 보조원들은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게 돼 있어. 계약서 못 써. 계약서는 놔두고라도요. 물건에 대해서 빚이 얼마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걸려.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님한테 그런 거 설명도 막 하고 해야 되는데 보조원을 써갖고는 업무에 차질이 많아. 그래서 증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선호하고 당연히 또 의뢰 증이 있어 대부분. 그래서 많이 사라지는 형태예요. 그래도 자격증 없이 이제 일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 증이 있다 없다 해서 직원들이 차이가 나. 그럼 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러. 이건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저기 있는 사람을 소공이라고 불러. 근데 소공이란 말은 흔히 쓰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 소공으로 일해 그래요. 그런데 일할 때 이 사람은 법적으로 뭐예요? 계약서 써줄 수 있다 없다? 있어. 빚이 얼마 있어요?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확인 설명서도 적어줄 수가 있고 그래요. 법적으로. 여기는 못하지. 근데 사무실에서 하는 활동 중에 보면 이런 거 말고 중요한 일 말고 허드렛 일도 많아. 물건 보여주죠. 오피스텔 같은 거 구경시켜주죠. 손님 왔을 때 그런 거. 그 다음에 전화 와가지고 이거 9억에 좀 전세로 좀 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 전화 받으면서 호수 적고 거기 금액 적고 날짜 이산 날짜 같은 거 막 적잖아요 이렇게. 그게 접수장이야 접수장. 접수장이 보통 일정한 포맷으로 사무실마다 있어. 여기다 막 이렇게 적는 거. 이런 것은 보조원도 의뢰 전화를 받고 적을 수 있어. 그런 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일인데 세 가지는 소공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못해. 그 나머지 것들은 보조 활동인데 증이 없어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등기부 등본 어떻게 해요? 출력. 빚이 있는 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있다면 얼마 있는 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출력하는 거. 사장님도 출력할 수 있고 뭐 소공도 할 수 있고 근데 보조원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보조원한테 혹시 보조원이라면 그 등기부 하나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서 비비원 치고 들어가가지고 쭉 뽑아준단 말이야. 응? 그게 보조 활동이에요. 그러면 이건 소공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지 이건. 여기 또 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이건 못하는데 이런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다. 손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 손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손님 사무실 왔을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야? 어떻게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손님 중에 보면 그냥 물만 주세요 그런 손님도 있고 그럼 커피도 뭐야? 원두커피로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프림으로 주세요 이렇게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프림으로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분 이제 응대하면서 막 물건 물어보고 이렇게 할 때 옆에 있는 소공이나 중개보조는 뭐예요? 그거 내려오잖아 이렇게 뽑아오잖아.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지. 커피 내오는 거 이게 다 보조활동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제 용어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취직돼 있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중개 업무를 봐주거나 중요한 일 세 가지 아니면 보조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소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보조는 어떻게 되느냐?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없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이 말은 이제 둘 다 들어갑니다. 취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보조 활동만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중개보조원. 실무적으로 줄일 때는 보조원 이렇게. 그래서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해서 둘을 구별한다고 해. 일단 무슨 말인지 막 잘 안 들어오지만 일단 그림으로는 구별되죠. 그림으로만 구별 일단 하시고. 자, 요걸 교재에서 정리해 볼게요. 잘 봐보세요. 자, 교재를 찾아갑니다. 몇 페이지냐면 30페이지입니다요. 잔뜩 써놨지만 필요 없어요. 30페이지 왔습니다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여기만 딱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반드시 무슨 말이 와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공인중개사
여기가 중요합니다. 로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중개업소에 취직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한 일인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뭐 해주는 사람이다? 보조해주는 자다. 보조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중개 업무를 봐주거나요. 이렇게. 여기만 딱 밑줄을 긋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 나머지 밑에 쭉 있잖아요. 읽을 필요가 없어. 잊지 마시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기는 하얗게 놔둬야 돼. 내가 이거 열심히 공부해야 돼. 올해 꼭 합격해야 돼. 그래서 막 내가 막 혼자 읽어보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중개사법은. 이걸 이해하시고 이것 갖고 시험 보는 거예요. 이것 갖고.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질문. 자격증을 딴 사람인데 이번에 이 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이제 사무실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계약서 자기 손으로 한 번도 못 써봤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계속 커피 좀 가져오세요. 커피. 등기부 좀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드르릉 전화 받고서 매물 접수장에다 막 기록했어요. 그 손님이 오니까 직구경 시켜줬어. 이것만 6개월 동안 했고 계약서 작성 언저리도 못 갔어. 자, 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됩니까? 보조원에 해당됩니까? 소공이지. 이런 허드렛 일을 혹시 했다고 해도 증을 갖고 하면 뭐예요? 소공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근데 하는 일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는데 또는의 의미니까 이것만 하고 앉아 있어도 뭐다? 소공이고 이것만 하고 앉아 있어도 뭐다? 소공이다 이 말이지.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설명 안 드린 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나중에 가면 다 이해가 될 부분들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 넘어간 부분이 시험에서 출제가 안 돼서 넘어간 부분도 있고 출제가 되지만 지금 공부할 게 아니어서 넘어간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그냥 가볍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볍게. 근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듣게 되면 이제 꽉 찬 느낌이 들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꽉 채워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 안 해.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자, 중개보조원 해볼게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몇 페이지예요 이건? 31페이지? 오케이. 31페이지 6번에 보면 중개보조원 나왔죠?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격증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취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일반 서무가 뭐예요? 등기부 출력하고 접수장 적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표시를 해본다면 요거하고 요거의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이거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뭐 해주는 사람이다? 보조. 보조 활동만 하는 사람입니다.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계약서 못 써줘. 그러니까 여기서 중개 업무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개 업무와 뭐예요? 관련된 이렇게 되죠. 오해하시면 안 돼. 중개 업무를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개 업무와 관련되어서 단순히 보조 활동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여기 보조.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중개 보조원이다. 근데 이제 이런 용어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할 때는 이제 문제 가지고도 좀 할 건데 문제 풀이를 하셔야 맞출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돼요. 지금은 이제 그거 필요 없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조원들이 현장에 보면은 그래도 꽤 있어요. 보조원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대표적인 보조원이 누구냐 그러면
그 강남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있어. 이제 뭐 20대 뭐 중후반 이런 친구들. 그런데 그런 중개법인 이런 데서 그런 사람을 고용해요. 자격증 따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자격증 따는 게 우리 중개 자격증 따는 걸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고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옛날처럼 중개사 학원 다닌다, 중개사 공부한다. 옛날에 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면 사람들 괜히 깔보고. 그 다음에 학원 다닌다 그러면 더 깔보고. 야, 이 중개사인데 무슨 학원까지 다니고 그래 그냥 공부 대충 하면 따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누가 자격증 땄죠? 이 자격증 땄는데 따오라고 하는 사람도 부모야. 근데 그 부모가 뭐 하는 사람? 부동산 중개하신 분이야. 자기 자식한테 안 좋은 걸 시킬까? 이만한 가성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줘가면서 따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인식한 아들, 딸들은 부모가 돈 줬는데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따오면 그냥 돈 뭐 2천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냥 학원비 대주고 그런다니까 내가 해보는데 오래 못 버텨요. 내 일이다. 내가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달라들어야 이게 지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딸 수 있는 거야. 시켜서는 못하는 거예요. 시켜서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아, 이거 내가 자격증을 따면 성공할 수 있는 꿈을 키워야 돼. 공부하기 전에 그걸 먼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꿈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많이 번 중개업소 사장님의 통장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버려. 아니, 우리 삼촌이 우리 엄마가 1년에 2억을 벌었네? 그럼 아니, 1억 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500씩 벌어도 1년에 6천밖에 못 버는 거예요. 1억을 벌었네, 2억을 벌었네, 그런 부동산 사장님들이 있잖아. 그럼 그것도 사장님 오픈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지, 일부. 20% 안 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또 뭐예요? 그 상층부를 차지하는 사람도 일부라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꿈을 키우는 거지. 그래서 힘들지만 놀러 가고 싶지만 토요일도 결석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거기서 생기는 거지. 근데 따오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꼭 따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야 대부도 놀러 가자 그러면 그래? 그냥 바로 가지 그냥. 그래가지고 합격하고 있어? 못해. 그런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그 전에 정신교육부터 받으셔야 돼. 그건 주변에 성공한 중개업소 사장님들 얘기를 꼭 들어야 돼. 왜 부동산 사장님들이 아들, 딸들한테 가서 자격증 따오라고 시키냐. 그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봐요. 우리 아들인데요. 공부시키려고 왔어요. 아빠가 돈 대줘. 안 좋은 거면 시키겠어요?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0, 500 벌 수 있어. 근데 이런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거 자기 아들 끌고 와서 야, 이거 400, 500 벌 수 있어. 한 달에 이거 해. 그런 부모가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자격증 따라고 할 때 끌고 오는 부동산 사장님들, 부모님들은 많아요. 다시 태어나면 다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냐? 그건 아닐지라도 그래요. 왜? 이만한 게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명예 측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을 이놈이 딸지 모르겠어. 이거 자격증 이제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라고. 그냥 막 발벗고 달라들고 정말 이건 꼭 따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만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지. 설렁설렁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지. 그죠? 네. 여러분 공부 아까 1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했어. 오늘 수업 이제 쫑이야. 이제 끝나. 그러면 시험을 내년 10월 25일 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첫 끝발이 개 끝발인 거예요. 이렇게 한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도 문제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림상?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그렇지. 끝으로 갈수록 집중력을 발휘하는 이 공부 스타일이 제일 좋은 스타일인 거예요. 아직 시간 많아요. 천천히 하면 나중에 보면 이게 가속도가 붙어. 그래서 여기서 실력을 갖다가 폭발해서 답안지를 치라고 다 까먹어도 돼 이제. 이때는 까먹으라고 그래도 까먹지가 않아져요 선생님이. 희한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돼요. 까먹으세요 그러면 정말 잘 기억해요. 희한합니다. 그건.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건 조물주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뇌구조가 되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첫 시간에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용어까지 봤으니까 거의 나간 게 없죠.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하여간 또 진도를 나가보는데 꼭 진도를 다 끝낸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서 일단 공부 맛을 들으셔야 돼. 이게 무슨 과목인가? 이게 실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연결시켜서 또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막판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막판에 가면 시험에 나오는 것 직접 관련된 거 위주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시험 그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시험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더 심도 있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시게 될 겁니다. 다른 과목도 뭐 거의 그럴 거예요. 아셨죠? 토요일인데 이렇게 결석하지 않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 토요일도 꼭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지각하신 분이 90%였어요. 제가 오늘 10분 늦게 시작한 거 아시죠? 다음 주에는 지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안 온 줄 알았어. 토요일 수업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